함진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진기입니다. 아직 함진기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서 함진기TV를 응원해 주세요. 더 유익한 콘텐츠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브스라는 경제 전문지에 대해서는 익히 들여보셨을 것입니다. 1917년에 미국에서 창간된 유서 깊은 잡지로 기업과 부자들의 순자산, 성공 사례, 리더십 전략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매년 세계 부자 순위, 미국 부자 순위, 30세 이하 30인 등의 목록을 발표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포브스의 기업 가치는 1조 700억 원 정도 되는데 최근 이 포브스지를 28살의 젊은 청년이 사들여서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오스틴 러셀이라는 청년 기업가입니다. 17살 때 스탠포드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하다가 중퇴하고 루미나라는 회사를 창업하여 나스닥에 상장, 25세의 세계 최연소 자수성가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그도 물론 포브스가 2022년에 선정한 세계 30세 이하 30인 부자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러셀 사장이 부를 일군 것은 센서 개발을 통해서입니다. 그는 자율주행차 센서의 핵심 부품인 라이다의 상용화를 주도해서 시장의 판도를 바꾼 인물입니다. 라이다는 레이저 빛을 목표물에 쏴 사물의 위치, 거리, 운동 특성 등을 파악하는 센서입니다. 과거엔 기술상의 한계로 짧은 거리만 추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에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러셀이 라이다의 추적 가능 거리를 최장 250m까지 늘림으로써 자율주행차에도 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덕에 그는 2020년 12월 나스닥의 루미나를 상장시키며 단숨에 억만장자 반열에 올랐던 것입니다. 라이다가 얼마나 중요한 센서이길래 이렇듯 젊은 청년을 세계적인 부자로 만들었을까요? 라이다는 Light Detection and Ranging의 약자로 빛 감지 및 측정이라는 의미입니다. 레이저 빛을 활용하여 거리를 측정하고 주변 환경의 지도를 작성하는 원격 감지 기술입니다. 라이다의 원리는 기존의 음파 탐지기나 레이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음파 탐지기는 소리를 측정 대상인 물체에 쏴서 반사돼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거리를 계산합니다. 레이더는 소리 대신 전자기파를 이용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라이다는 적외선 기반의 레이저 펄스를 발사하고 그것이 물체에 반사되어 센서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작동합니다. 이 세 가지 센서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음파 탐지기는 단순한 회로 구성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손쉬운 작동이 가능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레이더는 빠른 속도로 측정되어 실시간으로 물체 감지가 가능하고 단거리에서부터 원거리까지 감지 범위도 넓습니다. 그리고 날씨나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 환경 변화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밀한 거리 측정에는 한계가 있어서 세밀하게 대상 사물의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라이다는 정밀한 거리 및 위치 측정이 가능하고 360도 주변 환경을 인식할 수 있으며 적외선 레이저의 직선성 덕분에 레이더에 비해 정밀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오차 범위가 밀리미터 단위일 만큼 정밀합니다. 이 때문에 주변의 지형지물은 물론 사람 얼굴 윤곽도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정밀한 3D 지도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도와 방위를 정확히 측정해낼 수 있어서 작은 물체를 감지하는 능력도 레이더에 비해 뛰어납니다. 야간에도 초음파나 카메라보다 안정적으로 주변 환경을 스캐닝할 수 있습니다. 음파 탐지기는 자율주행차에 적용할 경우 후방 주차나 예지 경보 등 보조적인 기능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라이다와 레이더는 차량 전반의 주변 환경 인식에 반드시 필요한 센서들입니다. 자율주행차에서 라이다는 정밀한 거리 측정을 담당하고 레이더는 보다 넓은 범위의 환경 인식과 속도 추정을 담당하며 카메라와 함께 데이터를 통합하여 안전한 주행 제어 시스템이 구현됩니다. 라이다가 수집하는 데이터는 주변 환경의 3D 모델을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라이다는 자율주행차뿐만이 아니라 지리학, 고고학, 기상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1960년대에 개념이 처음 나온 후 1970년대 발전된 초기의 라이다 기술은 불편하고 비싸며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기술 발전 덕분에 장치의 크기가 줄어들고 측정 거리도 늘어나면서 라이다는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에서 더욱 접근 가능하고 중요한 기술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라이다는 안전한 자율주행차 구현의 핵심이 되는 센서로 레이저를 이용하여 주변 환경의 거리와 위치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어서 자율주행 차량이 주행하는 중에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안전한 주행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자율주행차가 라이다 센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카메라나 레이더만으로 주변 환경과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데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서 안전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물과의 거리, 높이 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게 됩니다. 자율주행차 개념은 라이다 센서가 발전하면서 현실화 가능성이 열렸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율주행차의 전 단계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ADAS는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일부를 차량이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해서 기계장치를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ADAS는 특정한 기능이 아니라 운전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기능을 말합니다. 보행자 탐지 및 회피,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차선 이탈 정보 및 자동 복귀 시스템, 교통 신호 인식, 그리고 능동용 사각지대 감지입니다.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은 1950년에 잠김 방지 브레이크인 ABS 시스템을 시작으로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ADAS가 자동차에 탑재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보조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술은 운전자가 사전에 설정해 놓은 속도로 자동 운행하며 차량 전방에 장착된 레이더 센서를 이용해 앞차와의 간격을 자동으로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 밖에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은 차량 전방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로 전방 차량이나 보행자를 감지해 충돌 위험 시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밟지 않아도 차량이 스스로 속도를 줄이거나 긴급 제동을 합니다. 자율주행차는 이러한 기존의 ADAS 시스템을 더 향상시켜야 가능해지는데요. 그러자면 더 정확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야만 포괄적인 차량 안전 솔루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라이다 센서입니다. 현재 ADAS는 국제 자동차 기술자 협회가 정하는 운전 자동화 척도의 6가지 단계 중 세 번째 단계인 레벨 2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대부분의 차량에서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또는
준 자율주행 차량에는 고수준의 안전성을 제공할 수 있는 센서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응용 분야에서는 이 센서가 태양, 비, 안개와 같은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든 날씨 상황에서 신뢰성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자율주행차 구현을 위한 차량 자동화 레벨 4와 완전 자동화 단계인 레벨 5를 달성하려면 비전, 레이더, 라이다 등 3가지 센서에 의존해야 합니다.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은 이 3가지 센서들이 조화롭게 작동하여 포괄적인 운전자 지원을 제공할 때 가능해집니다. 레이더 기반 시스템은 레이더 기반 시스템은 가시성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작동하여 다소 넓은 영역을 커버합니다. 비전 기반 시스템은 가시성이 좋은 조건에서 더 나은 작동을 수행하며 주차 보조, 교통 신호 인식, 도로 표시물 인식 등에 도움을 줍니다. 반면 라이다는 차량 주변 환경을 360도 시야각으로 인식하는 데 특히 정확도가 높으며 200m 이상까지도 3D 객체의 감지와 인식이 가능합니다. 라이다 시스템의 3D 매핑 기능은 차량, 보행자, 나무, 사람 및 기타 객체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실시간으로 그들의 속도에 대한 정보를 계산하고 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근 라이다는 2가지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와 스펙트럼 스캔 라이다입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는 기존의 회전형 라이다와 다르게 회전하는 부품이 없고 고체 반도체를 사용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센서입니다. 그 덕분에 소형화와 경량화가 가능해 아주 작은 공간에서 적용할 수 있으며 에너지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전력 소모 또한 적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스펙트럼 스캔 라이더보다 적은 단점이 있습니다. 스펙트럼 스캔 라이다는 일반적으로 회전식 라이다와 유사한 형태로 제작됩니다. 그러나 회전하는 부품 대신 스캐너를 사용하여 레이저를 좁은 각도로 투사하여 주변 환경을 인식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스펙트럼 스캔 라이다는 크기가 작고 무게도 가벼운 모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높은 회전 속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며 더 긴 감지 거리를 제공합니다. 두 기술 중 어느 것이 더 나은 선택인가는 적용하는 용도와 필요한 성능에 따라 다릅니다.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는 교통 시스템에서 안전하게 구동되기 위해서는 감지 거리와 정확성 등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라이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비싼 가격입니다. 라이다가 사용되는 대표적인 분야인 자율주행 시스템에서도 라이다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높은 가격 때문입니다. 구글 웨이모가 사용하는 라이다 센서의 가격은 75,000달러로 알려져 있고 다른 업체의 자율주행차도 라이다 가격만 웬만한 소형차 값이 나옵니다. 물론 대량 생산되어 양산차에 장착되는 라이다의 단가는 수천 불 수준으로 이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실제로 구글 웨이모가 라이다를 양산하면서 그 비용이 7,500달러로 10분의 1로 감소하긴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가격을 내려도 라이다 기반 자율주행은 라이다를 전방위로 장착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비용은 더 많이 들게 됩니다. 다만 기술의 발전으로 360도가 아닌 120도 정도의 시야각을 가진 저렴한 버전의 라이다가 나오고 있어서 비용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기미가 보입니다. 또 라이다의 전력 소모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전기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경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더 많은 발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 레벨 4에 해당하는 완전 자율주행 버스와 셔틀버스를 상용화하고 2027년 레벨 4 승용차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으며 완전 자율주행의 대중화는 203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이제 그리 멀지 않았는데요. 그러자면 라이다 기술이 더욱 발전해서 여러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라이다 센서의 발전 방향은 더 멀리, 더 정확하게 측정하는 성능이 뛰어난 라이다 센서 개발이 될 텐데요. 그와 함께 더 작고 가볍게 만들면서 전력 소모도 줄이고 동시에 가격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진규의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